DLF, 라임 사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이 네 가지 펀드를 뉴스에서 들으실 때마다 어떤 펀드들인지 잘 이해가 안 되셨죠? 이 펀드들의 공통점은 은행에서 판 펀드들이란 사실인데 각각 펀드들이 어떤 특성을 가진 펀드들인지 오늘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만 들어서는 이해하기도 어려운 파생 상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판매 과정이 사기라고 주장하는 검찰 고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S는 증권, F는 펀드니까 D는 파생됐다, L은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주가나 금리, 환율 같은 기초자산에 연결돼 다시 한번 가공한 상품이라는 뜻으로 DLF는 도박에 가까운 상품입니다. 그것도 불공정한 도박 상품이죠. 제가 은행이고 기자님이 고객이라고 해봅시다. 최소 가입 금액은 1억 원 이상입니다. DLF는 독일 국채금리, 미국, 영국, CMS 금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베팅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번에는 독일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독일 금리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마이너스 0.2%입니다. 자, 카드를 한 장 가져가 보겠습니다. 0.1%네요. 이러면 기자님이 이겨서 제가 3%의 수익을 드립니다. 3%면 3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자, 또 카드 한 장을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0.7%네요. 이러면 제가 이겨서 다 가져갑니다. 1억 원을 다 가져가는 건가요? 예. 굉장히 불공평해 보이는데. 매우 불공정한 상품이죠. 이기면 이자를 겨우 연 3, 4% 정도 받는데 손실을 볼 경우에는 100% 원금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은행이 고객들한테 설명을 해줬나요? 고객들에게 전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 조사에서도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100% 원금 손실을 본 피해자분도 계신가요? 많죠. 결국 피해자들은 100% 원금 손실까지 보셨고요. 대부분 80%에서 90% 원금 손실을 보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런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중요한 설명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전혀 말하지 않고 독일이 망하지 않으면 안전하다라는 예금같이 상품을 팔았던 거죠. 이게 혹시 자산가들을 위한 상품은 아니었나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밝혀진 대로 하면 연 2억 이상이 평균 금액이고 60% 이상입니다. 물론 소수 일부 자산가는 있을 수 있어도 대부분 예금과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는 고객을 타겟으로 해서 압박 판매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령대도 이제 60대, 60대 이상이 50% 이상입니다. 심지어 90대 이상도 있었고 80대 노인분들도 계셨고 치매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펀드의 피해 규모는 1조 6천억여 원입니다. 라임 측은 손실을 숨기려고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라임은 펀드마다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요. 쉽게 말하자면 투자자들의 돈을 모집해서 국내 코스닥 시장이나 비상장 회사 아니면 해외 무역 채권 같은 데 투자를 하는 걸 말합니다.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기자님이 은행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라임 자산운용사라고 해봅시다. 기자님이 돈을 모아서 저한테 주는 겁니다. 이걸 라임한테. 투자자 돈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제가 이제 고객들한테 돈을 받아서 라임인 저한테 주는 겁니다. 그런 거죠. 저는 이 돈을 받아서 펀드에다가 투자를 하고 이 펀드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펀드는 고객이 내 돈 돌려줘 하면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라임 같은 경우가 검찰 수사도 받다 보니까 고객들이 한 번에 내 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정상적이라면 돌려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돌려줬으면 되는데 손실난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손실이 안 난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약정한 금액대로 다 돌려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돌려막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돌려막기는 이 펀드에서 돌려막은 거죠. 기자님이 모집을 해온 투자자에게 만기가 되면 돈을 돌려줘야 하니까 여기서 빼서 돈을 돌려준 거예요. 그런데 펀드 부실이라도 라임이 수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고객들이 전부 내 돈을 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못 돌려주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에서도 돌려막기를 한 거죠. 원래는 여기서는 돌려막기를 하면 안 되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여기서 돈을 빼서 기자님한테 아니면 돌려달라는 고객들에게 돌려주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펀드 간 불법 돌려막기입니다.
이게 또 원래 폐쇄형 상품이어서 돌려막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원래 그런 구조가 아니었나요? 원래 폐쇄형이라면 들어갔을 때부터 못 빼는 건데 사건이 터지니까 폐쇄형조차도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였죠. 그래서 폐쇄형 상품을 빼면 안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돌려다니까 여기서도 돈을 빼서 여기에 쌓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폐쇄형 상품의 돈까지 이쪽 부실한 펀드에 돌려막기로 되어버리니까 불법 펀드 간 돌려막기로 위법한 행들이 종합적으로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도저히 이제 돌려막기로 막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작년 7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신규는 들어오지 않고 이제 기자님이 신규를 모집을 못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왜 고객들이 라임이 불안한 것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니까 안 들어오니까 돈은 안 들어오고 기존의 고객들은 돈을 줘야 되는데 돌려막기가 안 되니까 라임 자산운용은 돈을 못 주겠다. 만기가 됐는데 환매를 해줘야 되는데 환매 중단을 선언해버린 거죠. 다른 펀드들은요? 다른 펀드들도 마찬가지로 라임은 더 이상 돈을 못 주겠다. 만기가 됐는데 은행에 돈을 찾으러 왔는데 돈은 통장에 찍혀 있는데 받아야 될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 이렇게 된 게 라임 사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돌려받지 못한 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1조 6천억 정도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라임 자산운용이 잘못한 거 아닌가요? 이 과정에서 은행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첫 번째는 라임은 무조건 잘못을 한 거였죠. 원래 이 펀드 간 돌려막기는 하면 안 되는데 자신들의 부실을 숨기기 위해서 폐쇄형 상품에 있는 자산까지 빼돌렸던 거였고요.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는 것들을 정황들이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판매한 거였죠. 은행도 이런 부실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충분히 심증이 합리적 의심이죠. 그러니까 작년 7월 같은 경우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한 상품은 판매를 중단을 하고 한 상품은 계속 팔았습니다. 그게 CI 상품인데 그 CI 상품이 이 부실한 펀드에 돌려막기로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은행이 판 규모는 얼마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1조 6천억이 증권사 은행이 다 판 금액인데 그 은행이 판 규모는 8천억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뭐 드실까요? 저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파스타가 맛있어 보이던데. 아유, 그러면 파스타 좋죠. 저 여기요. 저 이 집에 뭐가 제일 맛있습니까? 주로 파스타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파스타로 주세요. 저희 선불입니다. 아, 선물이에요? 네, 여기 있습니다. 파스타인데요. 예, 파스타 2개요. 아니, 시킨 지가 언젠데. 왜 이렇게 안 나오죠? 한번 불러보죠. 여기요. 저희 파스타 주문한 지 1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나오는데요. 저희 주방장이 지금 방금 재료를 사러 가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주방장이 방금 재료를 사러 갔다고요? 네. 3시간?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재료가 없다고. 저희도 전혀 몰라서요. 아니, 재료가 없는 걸 모르셨어요? 네, 저희는 정말 잘 몰랐습니다. 아니, 주방에 재료가 없다는 걸 몰랐다는 게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정말로 몰랐거든요. 몰랐다는 표정이 아니신데 정말 진짜 너무하십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이탈리아 채권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 헬스페어 펀드에 드는 고객들이 하나은행을 가가지고 아니 왜 안 주냐.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왜 내 돈 안 돌려주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해외 이탈리아 채권에 투자한 것들이 알고 보니까 장기 채권에 투자됐다 이거예요. 단기가 아니라. 그 투자를 해외 자산운용사가 했으니까 은행은 이제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줄 몰랐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까 조금번에 한 것처럼 몰랐다 죄송하다 이 말만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지금 분통이 터지는 거죠. 아니 어떻게든지 한번 불러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파스타는 오긴 온답니까? 그래서 파스타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예. 햄버거는 괜찮으실 것 같은데. 햄버거는 진짜 빨리 나오죠? 네, 네, 그럼 햄버거를 주세요. 2개로, 네. 햄버거도 선불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 돈 드렸는데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메뉴가 달라져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햄버거도 안 나오나요? 저기요. 햄버거는 왜 안 나옵니까? 저희 주방장이 따로 한 명 더 있는데요.
그 수제 햄버거라 직접 만들었어야 되는데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왔다 걸려서 지금 검찰 조사를 가 있다네요. 네? 아니 검찰 조사 간 거하고 햄버거가 못 나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까 햄버거 빨리 나온다고 우리한테 주문 받으셨잖아요. 아니요,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저분이 요리사가 검찰 출두하고 간다면 알고 갔을 건데 모르셨다고요?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믿어주세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보시나요? 빨리 나오는 게 햄버거라고 추천까지 해주셨잖아요. 자신 있게. 그런데 검찰 수사받으러 갔다라고 주방장 그렇다고 하면 같이 일하시는 분이 몰랐다는 게 누가 믿겠습니까 그걸. 이게 디스커버리 펀드가 이런 경우예요. 뭐냐면 그 디스커버리 펀드를 운영했던 해외 자산 운용사가 불법 자산 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드러나서 미국 검찰이 자산을 동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려고 해도 지금 디스커버리를 유치했던 판매사들은 국내 판매사는 기업은행은 고객들한테 돈을 못 돌려주는 거죠. 저희들은 모르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 검찰이 자산 동결을 한 걸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품을 판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알고도 판매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종업원 태도 보셨잖아요. 진짜로 몰랐어요. 자기는 정말 몰랐다고 정말 오리발 내미시잖아요.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리발만 내밀면 되는 게 이 사모펀드 시장인 거예요. 근데 팔 때는 그렇게 안 팔았잖아요. 팔 때는 은행이 감원 이설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몰랐다, 나도 속았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은행이 이 상품을 팔 때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예금처럼 팔았던 거거든요. 전 은행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